안녕하세요. 오늘도 성공적인 장기 투자를 위해 정보를 나누고 공유하고 싶은 생각 채널입니다. 올 1월 달에 조정장을 받았던 국내 코스피 시장도 4월 들어서 다시 상승세로 전환되면서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커졌었는데요. 앞으로의 주식 시장의 전망과 대응 전략에 대한 전문가 인터뷰 내용을 공유하려고 정리했는데 한번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연초부터 조정을 받았던 코스피 시장도 최근 다시 정고점을 돌파하면서 시장이 회복되는 분위기로 전환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 한 달간은 외국인들도 슬금슬금 국내 주식 시장으로 투자를 들어오고 있는 아주 긍정적인 신호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로스일 자산운용의 김태용 대표는 주가를 좌지우지하는 세 가지 요인이 매크로 경제 지표와 기업 이익, 유동성 환경이 우호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5월에서 6월 증시가 이른 서머 랠리를 펼치면서 박스권을 뚫고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하고 계셨습니다. 김 대표님은 내년도 예상 기업 이익의 주가 수익률인 PER을 11배 적용하면 코스피가 3,500에서 3,600이 된다고 해도 부담이 없는 수준이라고 자신의 의견을 밝혔는데요. 더불어 최근 미중 갈등으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중국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같은 우리 기업들을 따라올 수 있는 가능성을 제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좋다고 판단하고 계셨습니다. 김 대표님은 주식시장을 전망할 때 3대 펀더멘탈 지표와 함께 지난 30에서 40년간의 통계를 활용한다고 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무래도 과거의 데이터는 미래에 똑같이 반복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대체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데는 아주 훌륭한 데이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내가 앞으로 투자를 진행하면서 주식시장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활용하는 데 용이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서인데요. 실제로 과거 미국이 첫 금리 인상을 했을 때 미국과 국내 모두 지수가 빠졌다가 3개월 안에 다시 회복돼서 올라갔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 초반에 역시 미국 국채 금리 금상 인상으로 미국 주식시장이 나름 폭락장이 왔었었는데 최근 3개월 안에 다시 회복이 돼서 회복했던 다우지수를 확인해 볼 수가 있었고요. S&P 500 지수 또한 크게 상승했다가 하락했다가를 반복하다가 어느샌가 계속해서 최고점을 돌파하면서 흐름이 좋게 변했습니다. 가장 크게 타격을 받았던 기술주들의 나스닥 시장 역시 3개월 안에 회복이 돼서 다시금 최고점을 돌파하면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점으로 보았을 때 김 대표님의 말씀처럼 과거의 데이터가 미래를 보장하지는 않더라도 흐름을 파악하고 투자 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참고하기에는 아주 좋은, 무시할 수 없는 데이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2분기와 하반기의 주식시장의 전망에 대해서는 여름이 오기 전 상승 추세로 박스권을 벗어나서 올라갈 것을 예상하고 계셨습니다. 그 근거로는 매크로 경제 지표와 기업 이익의 예상치, 그리고 유동성을 언급하셨는데, 이 세 가지 근거로 인해서 코스피의 지수가 3,500을 넘기더라도 부담이 없는 수준이라고 전망하고 계셨습니다. 요새 많은 증권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이리저리 찾아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올 하반기에는 국내 주식시장도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예상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많다고 느껴졌습니다. 아무래도 투자자로서 좋은 전망을 많이 듣게 되면 이게 또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찾는 데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경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에게 오히려 좋은 기회일 수 있다고 보고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의 논리가 중국 우시나 시안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의 큰 공장들이 있는데 장비 수입이 막히면 생산이 어렵지 않겠느냐는 의견인데 이건 말이 안 된다고 합니다. 바이든이 하려는 것은 중국의 반도체 굵기,
즉 정부가 보조금을 주면서 반도체 산업을 키우는 것을 제재하려는 것인데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공장이 일부 중국에 있다고 제재하는 것은 바이든 정책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기업들에게는 나쁜 영향이 없을 것이고 장기적으로 중국이 우리나라 기업을 따라올 수 있는 가능성을 제거하는 것이어서 오히려 좋게 본다고 의견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5월에 재개되는 공매도 때문에 걱정이 많은 투자자분들이 많으실 텐데, 김 대표님은 결론적으로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으로 보고 계셨고, 이유는 보통 대형주 위주로 공매도를 하는데, 현재 국내 대형주 기업들은 공매도를 칠 만큼 버블이 쌓인 기업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였는데, 역시나 전문가들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현재 상당히 저평가받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 미국 시장보다 더 큰 기회를 받을 상황이 올 거라는데 미래를 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투자하는 삼성전자 우선주나 카카오 같은 경우 공매도를 당해서 주가가 일시적으로 하락하게 된다면 지금도 워낙 저평가를 받는 중인데 공매도로 주가가 하락까지 했기 때문에 오히려 금세 기회다 생각하고 투자를 할 개인 투자자분들이나 외국인들 그리고 기관들이 몰려올 거라고 생각을 해서 크게 걱정 같은 것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삼성전자 우선주와 함께 유일하게 국내 주식 중에서 투자 중인 카카오인데, 카카오에 대해서도 반드시 들고 가야 할 주식이라고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계셨습니다. 카카오는 장기적으로 꼭 가져가야 할 주식으로 보고 있다고 하시면서 장기적인 경쟁력이 훼손될 수 있느냐, 또는 경기가 나빠졌을 때 심각한 부실이 생길 수 있느냐를 고민했을 때 전혀 그런 기업이 아니고 오히려 경기가 나빠져도 카카오톡은 계속해서 할 것이고 광고는 노출될 것이며 카카오는 현재도 잠재력이 많은 기업들이고 그리고 숨겨진 자회사들이 상장 이야기가 나오면 그때는 기업 가치가 지금보다도 제대로 보일 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좋은 기업이며 여전히 좋은 주식이라는 의견을 전달하셨습니다. 미국의 우량한 나스닥 기술주 기업들이 관심도 많이 받고 인기도 많긴 하지만 우리나라도 앞으로의 미래가 기대되는 삼성전자나 카카오, 네이버와 같은 좋은 기업들이 있다는 사실이 참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더욱 많이 생겨나서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마련됐으면 좋겠고요. 우리나라의 주식시장도 미국 주식시장처럼 못지않은 매력적인 투자 시장으로 거듭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빠른 시일 안에 더 높은 국가적인 성장을 이뤄 나갈 거라고 믿고 있고요. 그 안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성장하길 기대해 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투자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길 바라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